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이해입니다. 원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이렇거든요. 남성은 7.0, 여성은 5.4 미만. 악력 같은 경우는 남성은 28kg, 이 악력계를 땄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18kg 미만. 그리고 이제 보행 속도는 남성, 여성 공이 1m 1초에 못 가는 경우는 이제 중증 근감소증으로 진단합니다. 요거는 눈을 감아도 그냥 외워야 되는 그 정도인데 자연히 외워지면 좋겠습니다. 자, 치료. 어떻게 치료할까요? 앞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근감소증이 현재 제일 중요한 영양입니다. 단백질을 직접 공급해 주면 돼요. 어느 정도로 공급해 주느냐? 킬로그램당 1.2g. 그래서 몸무게가 한 60kg라 하면 한 70g 정도 이상을 하루에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콩으로 드시면 돼요. 콩 단백질도 괜찮거든요. 이제 충분히 영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아미노산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단백질을 공급하고 아미노산 공급해주면 근육량은 증가하는데 근력은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근감소증에서 그리고 골다공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면 근육량도 커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근육 단백질이 커지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어르신들이 안 하려고 해요.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독려해서 해야 됩니다. 에어로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미토콘드리아,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양이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근육에 큰 도움은 좀 덜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약제인데 치료약제들은 근감소증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것들은 AC 이니비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혈압약 중에 하나인데 치료약제 후보입니다. 운동 영양을 좀 증가시켜 주는 기능이 있고 마이오스타틴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 근육량은 증가시키는데 근육 기능이나 활동성을 증가시키지 못해서 저거는 가장 많이 멀어졌고요. 남성 호르몬 근육 기능이나 활동성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심장질환이나 수면 호흡 부전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체액 저류나 암이나 기저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기는 치료약제가 나오면 될 겁니다. 치료약제는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약제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의 두 번째가 근감소증 치료제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의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진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골밀도 측정하는 기구가 장비가 어떤 거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골밀도 검사 측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고에너지와 저에너지 방사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그 차이를 가지고 진단하는데 방사선 하니까 방사선 무섭잖아. 그런데 이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우리가 가슴 사진 하나 찍는 것보다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방사선 중에서도 양이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골밀도를 찍느냐? 보통 65세 이상이 되거나 그리고 6개월 이상 월경이 있거나 남성은 70세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65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50세가 넘어가면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50세 이전이라도 내가 완경기에 왔다 그러면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폐경이 온 여성들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남성도 이제 위험이 있으면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단 기준이 되고 이거는 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여성의 경우는 만 54세가 될 때, 만 66세가 될 때 국가 검진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골밀도 골다공증 검사를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이미 선진국이에요.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골다공증 관리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두 개가 하던데요. 하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게 병리적으로 유사하고 굉장히 두 가지 다 같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점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같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근감소증, 골다공증이 같이 있으면 나쁩니다. 이 슬라이드가 참 저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데 저기 보면 엑스레이 보니 저게 고관절 골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이 골다공증성 골절이라 하고 근감소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노인성 질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나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으로 낸 데이터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아요. 유의 수준이 해저드 레이시 1.84인데 1.84배가 높습니다. 어떤 것을 보정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같이 있으면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저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를 가지고 연구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그래서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꼭 잘 관리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면 더 이상 안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사망률 높기 전에 미리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오늘 강의처럼 잘 관리를 하시면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뼈 건강, 근육 건강 같이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